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2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네. JM님 어서 오시고요. 염소쟁이님, 즐겨찾기님, 해바라기님, 형준님, 손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유영일님, 리리님, 조미선님, 주코님, 이영란님, 손부자님 아까 인사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로즈골드님, 화수분처럼님, 서남수님 어서 오시고요. 블랙스완님, 부자오빠님 반갑습니다. 한끼님, 네. 톰 같다고요? 젤이 아니고 톰은 좀 멍청하잖아. 왜 그래요 지금? 네, 타레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1턴짜리 황금님 어서 오시고요. 천지우전님, 행복한 공간님, 한끼님도 남편 목소리보다 더 듣고 있다고요. 네, 좋은 현상이죠. 네, 대부분 다 그래요. 남편보다 더 문자 많이 받고 막 그래요. 가치나님 어서오세요. 주식부자님, 행복만땅님, 돈나무 오빠님, 풍림부자님, 시베리안 허세님, MNS님, 오늘은 실시간 방송 보시는군요. 중부님, 1%만 더님, 부자바 바라기 열공님, 박순희님, 빨강망토님도 어서오세요. 난폭성님, 긍정무아님, 지우님, 동네 아저씨님도 어서오시고요. 패밀리피싱님, 좋은날님, 단풍이 어서오세요. 천지우전님, 초코라떼님 반갑습니다. 덩크슈님, 컬9547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유은영님 반갑습니다. 마정란님, 조아맘님, 백호님, 별빛님, 상협TV님, 홍명희님, 도네신님, 좋은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란딱지 관리협회 노딱 관리협회입니까? 네. 요즘 노딱 아주 심각해요. 네. 우크라이나 얘기만 나면 노딱인 것 같아. 황진성님 어서 오시고요. JBS님, 배충국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둥천사님, 팜스통님, 한박우선님, 홍이엄마님, 카주마님 어서 오세요. 빨강루시님도 반갑습니다. 수기님 어서 오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기본인 거 아시죠? 딸랑딸랑. 네. 네, 어이가 없네. 네, 양불의 사탕님, 골드방님, 마트리카리아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가워요. 행복한 부자님, 홍상철님도 어서 오시고요. 조금씩 늦게 오시는 거 괜찮아요. 네, 제가 또 보고 있다가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철님도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니까 네, 또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막 네. 림숙공님도 어서오세요. 림숙곰님, 북한 이름이 꼭 그거 같아. 북한 쪽 같아요. 림숙공님도 네, 네 반가워요. 아니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네, 알람 해야 될 거 아니야. 알람. 여종성님, 네 어서오세요. 오늘 네, 사실 시장 주제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약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송년님 어서 오세요. 돌부처님도 반갑습니다. 손원주님도 반갑습니다. 며느리 밥풀꽃님, 불타오르네님, 좋아요. 찐빵님도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인가요? 신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요. 네. 신인데 막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조물주의 힘으로 그냥 떨어뜨리고 막 해줘야 되나? 최강우터님 어서오세요. 손원주님 질문에 답변 먼저 드릴게요. 투자를 할 때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산업에 대한 공부. 자, 이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뭐 자동차 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을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강아름님 어서오세요. 김성희님도 반갑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 반도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공부한다. 그럴 수도 없어요.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 전공이 만약에 기계야. 그런데 반도체를 공부하려봐. 머리에 쥐가 난다고. 성주사는 다 알고 있을까요? 모든 업종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 뭐 자동차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뭐 구동장치부터 해가지고 뭐 다 알 수 있을까? 모르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뭐 핸들, 뭐 제동, 뭐 등등의 뭐 그런 것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거 제외하고는 몰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 뭐 웨이퍼, 그 다음에 뭐 식가격, 그 다음에 뭐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숄더볼 뭐 이런 것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걔네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 또 산업이 얼마큼 발전했는지 뭐 사실 이런 거 잘 몰라. 네,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몰라도 돼. 네, 왕수익님, 네, 윤주교님, 네. 이영님 들어와. 네, 이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산업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모르는 건 또 안 돼. 네, 아예 모르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게 이 모든 산업에 대한 포인트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갑니다. 이게 뭐 어떤 사이클이냐면 경기 순환 사이클이에요. 경기 순환 사이클이요. 네, 미루님 어서 오세요.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자, 이런 국면에서는 어떤 애들이, 이런 국면에서는 어떤 애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회정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이제 뭐 유동성 장세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무엇을 밀어야 돼요? 경기 민감주. 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경기 민감주를 밀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금리 인상.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하고 금융주 요거 두 개만 들고 가면 끝이야. 이게 주도주예요. 고점에 들어갔을 때는 은행주 사시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사시면 안 되겠지. 방어주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지.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무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해도가 넓어졌어. 막 그냥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너무나 살기 좋아졌어.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올라가냐면 해운 조선이 또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기에는 이제 또 이렇게 됐을 땐 유동성이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가느냐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터 시작해서 네, 시멘트, 건자재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주 큰 덩어리들 있죠? 큰 덩어리. 앞으로 뭐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를 다 하고 있거든. 아무리 그냥 뉴스와 아니면 뭐 매체나 이런 것 다 그냥 완전히 집에서만 처박혀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완전히 그 히키코모리? 뭐라 그래? 은둔형 외톨이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냥 처박혀가지고 그냥 모르겠어.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인지,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게 은둔형 외톨이로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현대자동차 그 신차 계약하게 되면 뭐 대기가 7개월, 8개월이래. 와, 씨, 엄청난데?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를 잘 못 만들, 잘 팔려서가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뭐겠어요?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못 팔고 있어. 그럼 뭐예요? 차량용 반도체만 수급이 풀리게 되면 얘네들은 폭발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터지겠구나. 그러면 뭐야? 지금 사서 모아가는 거. 이게 정답이지. 그죠?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삼성전자가 뭐 S22? 네, 뭐 그 핸드폰 또 뭐 사전 예약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던데 핸드폰 새 거가 나오면 멀쩡한 핸드폰을 또 바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핸드폰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나게 될 테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뭐 자동차를 사든 핸드폰을 바꾸든 아니면 옷을 사 입든 뭘 하든 여행을 가든 등등등 뭐가 나오든지 간에 이거는 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럼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느냐? 오케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왜? 경제 지표가 그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경기 민감 섹터에다가 플러스 금융 섹터에다가 플러스 위드 코로나에다가 뭐 등등등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많이 올라가 버렸더라면 얘네들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쉬었다 가는 구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가셔야 돼요. 업황에 대한 부분을 분석이 끝났어. 분석이 끝나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살려고 딱 봤더니 이미 많이 올라가 버렸네? 아씨, 올라가면은 안 되는데? 이 고점 천국 저점 지역이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고점 천국 저점 지역인데 어떻게 해야 돼? 고점 천국이란다. 저점 천국 고점 지역이죠? 네. 고점 지역인데 어떻게 해야 돼? 사면은 이제 지역을 맛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좀 피해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에라씨 모르겠다. 난 떨어지자마자 계속 살란다. 여기다 그냥 목숨을 거기다 뼈를 묻겠다. 네, 그런 분들은 뭐 계속 사는 거고, 네. 자기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업황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면, 거기 그런 전략들, 난 쉬었다 갈래.
저는 쉬었다 가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번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식으로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밑에서 사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올라버렸어. 어쨌든 더 좋아지긴 할 건데 많이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팔아버려. 팔아서 밑에서 다시 사. 오케이. 그럼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 팔고 그냥 계기시는 분들은 팔지 말라고 그랬죠. 계속 들고 가는 거야 그냥. 왜? 삼성전자가 망해? 아니죠. 앞으로 좋아져? 맞죠. 그러면 뭐 계속 갈 거니까 계속 사는 거야 그러면. 근데 중간에 흔들릴 정도의 어떤 믿음, 얄팍한 믿음 갖고 있으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중간에서 막 흔들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냥 막 얼굴 죽상돼가지고 우거지 씹어먹은 상으로다가 그냥 막 그러고 있을 거라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면 팔고 나중에 다시 사. 그러면 돼. 예. 근데 그냥 이것을 그냥 팔지도 못하고 막 그렇다고 더 살 용기도 없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전전긍긍 어차피 좋아지긴 할 건데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거는 확실하게 정의를 하고 가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에 대한 것들은 확실하게 그냥 방향성만 결정해서 베팅 해버려요. 네. 이게 지금 못 올라갔어? 그럼 사는 거야. 많이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결정해요. 내가 계속 떨어질 때도 그냥 마음 든든하게 먹고 잘 버틸 것인지, 더 살 것인지. 이거 처음 있으면 그냥 안 팔아도 돼. 근데 나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팔고 나중에 올라올 때 다시 사세요. 그러면 돼. 더 싸게 살 수 있거든.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산업 이런 거 여러분 갈 거 안 갈 거 대충 정리되잖아요. 응? 갈 종목도 안 갈 종목도 대충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NFT라든지 이런 것처럼 NFT 참 좋은 거야. NFT 이거 참 좋은 건데 사실 이제 뭐 대체 불가 토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건데 얘네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뭐 실생활로 들어올 확률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냥 뭐 당근마켓처럼 이렇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내가 요거 안경집을 하나 팔아야 되겠어. 그리고 당근마켓에다가 이거 성투사가 애용하던 안경집입니다. 가격은 1억 원. 그럼 막 사람들이 불티나게 몰리겠지. 우와, 성투사의 손때가 묻었다고요? 나는 1억, 나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2억 더 드릴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은 거래가 가능하다고요. 안 돼? 거래 될 것 같은데? 젠장. 거래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많이들 거래가 돼요. 그리고 내가 요걸 가지고서 이제 2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이제 성투사보다 조금 못한 뭐 핫투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핫투사가 쓰던 건데 나도 좀 팔아볼까? 나는 5천만 원이요. 이게 막 하다 보면 거래가 활성화되죠. 근데 NFT는 그러지 않아, 지금은. 그게 이 정도로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온라인상에 있는 땅을 사야 되겠대. 온라인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성투왕국이라는 온라인 나라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성투왕국이라는 데가 있어. 이쪽에 땅을 이만큼 살 수 있대요. 이거를 5억에 팔겠대.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가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막 뛰어가셔가지고 배우자분한테 여보 성투왕국이라는 온라인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땅을 5만 평을 5억 원에 판대. 이거 대박 기회 아니냐? 5억만 줘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깃방맹이 날라옵니다. 뭐하는 새끼야 이거 나가! 네. 뭐겠어요? 대중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그게 뭔데? 성투왕국이 뭔데? 그런 거 있어. 온라인에만 있는 거. 그 땅 어디 있는 건데? 네. 그거는 현실 세계에 있는 절벽을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짓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나중에는 이게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 가상현실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져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야. 근데 NFT라는 것이 일단은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미술품이 됐든 아니면 뭐 음반이 됐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산업의 국한적인 부분이에요.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규모가 커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서 주가가 막 10배씩 올라갔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위메이드가 그런 거야. 네, 위메이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떨어지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면 본업에서의 실적은 개판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돈을 벌었어요? NFT를 한다고 해놓고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그 코인 팔아먹은 게 지금 수익이 나가지고 뭐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코인을 빼버리고 나니까 어닝 쇼크가 터진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코인을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다시 난다는 보장이 없지. 그 다음에 NFT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지. 본업에서는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나왔지. 그럼 주가는 다시 원상 복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NFT는 언젠간 되겠죠? 그렇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밀어준다라면. NFT는 근데 솔직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NFT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뭐 되겠다, 이게 뭐 엄청나게 뭐가 있다 해가지고 붐을 일으켜서 나중에 커진다 라고 한다면 그게 1, 2년 사이에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 내 생각에는 10년 안에도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부터 리니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있었죠. 아이템 베이 뭐 그런 데를 통해서 뭐 현금 거래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규모 시장이에요. 뭐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도 그냥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와 저걸 왜 돈 주고 사? 네. 저걸 왜 돈 주고 사? 그런 거. 뭐 리니지에 보면 그 칼 뭐 있어요? 칠성검이야? 뭐야? 이런 칼이 있잖아요. 칼이 이게 뭐 1억 원이라며?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된다며. 네.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요거 예. 그 칼을 왜 1억 원을 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집행검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당장 뛰어가가지고 네 배우자분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야 리니지에 집행검이라는 칼이 있대. 그게 1억 원이라는데 나 1억 원만 줘봐. 그냥 쳐 자라. 나 이빨 꽉 깨물었다. 그냥 쳐 자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뭔지 나도 모르지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굉장히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 국민적인 그런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일단 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지. 그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은 일단 다시 개상을 받아야 돼요. 다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산업에 대한 분석이에요. 다른 분석 자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산업에 들어가가지고 막 NFT가 뭔지 뭐의 약자인지 나 스펠링 뭐의 약자인지 몰라. 네, NFT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딱 그것만 알면 되는데 뭐 더 이상 뭐 들어가가지고 뭐 어디 뭐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고 뭘 어디다 적용할 수도 있게 뭐 산업 시장이 이만큼 커질 것이고 뭐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아직은 뭐예요? 소수적인 부분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3, 4억의 거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중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주 유니크한 소수의 시장만의 그런 포지션이라 보시면 되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산업을 굉장히 크게 키워가지고 그쪽에 파고들어서 뭔가가 되려면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위메이드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며느리 밥풀꿀님처럼 그걸 누가 사요? 그걸 왜 사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등짝 스매싱 한 100대 맞지? 네. 100대 맞아. 이 새끼가 미쳤나? 빡빡! 네. 여보 돈이 어때? 비었어? 그거 집행검 샀어. 뒤질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뒤질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검 샀어 그랬을 때 그랬어? 그 검이 요즘에 투자 가치가 좀 괜찮지? 아니면 그거 요즘에 유용하지? 이렇게 쓰면은 괜찮아지는데 그게 뭔데? 그 리니지에서 그 캐릭터가 이렇게 때려잡는 그 몬스터 잡는 그 검인데 너무 좋아. 네, 막 집행된대. 막 그러면 이혼 집행한다. 그렇게 되면 네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지. 그러니까 뭐 게임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뭐 온라인상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뭐 그런 쪽에 어떤 시장이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당장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으려나? 네. 내가 살아생전에 네, 온라인에 땅 사는 그런 날이 올라나 그건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멀리 볼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10년 안에 생각해보세요. 10년 안에 이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산업 분석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집행 건물 3억에 사서 4억에 팔려고 3억에 샀다. 그 순간 이제 네. 집행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집행? 이혼 집행. 가정법원 출두요! 해가지고, 암행어사도 아니고, 이게 딱 나온다? 이게 서류를 이렇게 딱 들고서, 가정법원 출두요! 그래서 막 뛰어와. 그러면서 등짝 스매싱 막 때리고 가지. 미쳤어! 미쳤어! 그래서, 네. 4억에 누가 안 사면 어쩔 거야? 나한테 필요 없는 집행검 3억에 사서. 누가 4억에 안 사면 어쩔 거요? 큰일 나는 거야. 네. 그치? 이게 주식을 고점에서 하는 것은 내가 높은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바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바보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바보가 없으면 나는, 네. 내가 가장 최고의 바보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사이버 상에 있는 것은 뭐 서버가 중단돼 버린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나는 너무 불안하더라. 네. 불안하더라고. 아, 그거 게임 아이템도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 아이템을 뭐 현금화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집행검을 주진 않을 것 같고 그것을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금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얘기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진짜 그런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런 사례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숨길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 네 왜냐면 공동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억 단위로 넘어가는 아이템이면 그럴 수 있죠. 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에서 뭐 어느 정도 받아냈다는 것 같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네. 10년 정도는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게 꾸준하게 성장할 산업인가를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부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2차전지, 이거는 또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0년을 보게 되시면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럼 배터리 시장 굉장히 커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에코 프로비엠이든 뭐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재주든 뭐 지금 시총에 막 올라가 있는 거. 이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뭐 등등등을 가지고서 이제 수익이 많이들 났으면 이제 좋은 거지 뭐. 근데 문제는 이게 10년 후에 형성될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이 산업이 10배 성장한다라고 했다라면 기업도 10년 동안 10배 성장하면 맞는 거거든. 뭐 조금 뻥튀기 하셔가지고 뭐 15배 성장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1, 2년 만에 그냥 10배, 15배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동안 남은 기간은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이야기요. 네.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소도 막 정책 나오고 그럴 때가 벌써 2, 3년 전 아닙니까? 2, 3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수소 2, 3년 전에 나왔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어때요? 2, 3년에 나온 이야기들이요. 아직까지도 그냥 뭐 없어. 그냥.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그 부분이 얼마만큼 먼저 앞질러 가버렸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산업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시고요.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가. 만약에 10배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면 기업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거기를 지금 현재 반영을 했는가. 더 올라갈 게 남아있겠는가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퍼는 의미가 없어요. 네. 퍼는 고퍼든 저퍼든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퍼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수치상으로 우리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퍼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익분의 주가요. 네. 이익분의 주가. 근데 보통
그 전기전자나 이런 성장주들은 퍼가 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익이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이익은 10% 올랐는데 주가가 20% 올랐어요. 그럼 퍼는 높아지겠죠? 네. 퍼는 높아져요. 하지만 이 이익 10%가 꾸준하게 증가를 한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높아도 괜찮다는 얘기야. 왜? 밑에서부터 계속 받아주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퍼가 높다 낮다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거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됐어. 적자 마이너스 100억에다가 지금 흑자 1억이 됐어요. 그럼 퍼는 어떻게 돼요? 한 100 정도 나오겠지. 네. 100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쁜 기업이냐? 퍼가 100인데 아니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해에 만약에 100억의 이익을 낸다 그러면 퍼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지금은 퍼가 높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퍼가 물론 뭐 몇백 배씩 막 넘어가 버리게 되면 주가가 이상한 수준으로 올라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은 거죠. 반대로 퍼가 저퍼야, 저퍼. 퍼는 막 2,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익이 점점 줄어요. 예전에 물론 흑자이긴 한데 이익이 지금 예전에 100억이었다가 지금 50억으로 줄었어. 근데 주가는 그대로야. 그럼 퍼는 어떻게 돼요? 내려갔어. 퍼는 이제 높아지겠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세버려. 주가 떨어지는 속도가. 네, 여기서 이제 뭐 10% 이익이 감소했는데 주가는 20%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저퍼가 돼요. 하지만 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저퍼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퍼가 2밖에 안 돼요? 퍼가 5밖에 안 돼요? 저평가입니다. 라고 볼 게 아니지. 퍼가 2밖에 안 되고 5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 그렇다면 이건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감소하고 있거나 뭔가 좀 애매해. 퍼는 낮은데 뭐가 이상해. 그러면은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나 이런 것들은 퍼 같은 걸로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갑자기 팡 튀어가지고 퍼가 높아진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그런 잣대에다 딱 놓고 보면은 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요. 근데 이 실적이 만약에 10% 올라갔다 그러면은 주가는 이미 100% 올라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퍼는 약간 위로 올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적당한 수준, 우리가 그냥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나는 고평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지금 10% 이익 성장률이 나오는데 주가가 막 100%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건 약간 고평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 속도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꾸물꾸물 돼서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가격이 밑으로 들어와서 만나서 다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한번 팔아놓고 밑에서 다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그냥 가겠다 싶은 분들은 요걸 감안하고 계속 사서 가시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요 밑에서 좀 더 사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보시는 거. 어쨌든 회복은 될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산업이나 퍼나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지.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기 막 보면은 엄청나게 막 그냥 막 별 희한한 공식들 막 갖다가 막 집어넣어 놨거든.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증거사 취직할 것도 아니잖아. 그냥 나는 그냥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 어울리는 게 바로 이 저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마. 그냥 문 앞에서 딱 보고 있다가 보면 알잖아. 뭐 99칸 대궐집이야. 그럼 이 새끼들이 좀 잘 사는구나. 알 수 있겠지. 그죠? 뭐 초가집에다가 그냥 박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있는 집이요. 그러면은 이 집은 찢어지게 똥꼬가 찢어지게 못 사는구나. 뭐 알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돈 좀 버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그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지 조금 올라왔는지 우리는 뭐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 것들도 다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네 많이 올라갔구나. 저점이란 것만 아시면 돼요. 저점이란 것은 어디냐면 그냥 주가가 잘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된 때 그걸 우리가 저점이라고 그래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때 그걸 우리가 저점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미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씨 뭐야?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저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고점을 딱 봤을 때 얼마만큼 올라갔는가 요걸 보고서 대응하게 되시면 되죠. 아씨 엄청 올라갔네? 그럼 이거는 약간 고려를 해봐야지. 네. 고려를 해봐야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산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뭐 저평가주 뭐 이런 것들 뭐 공략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개가 안 물어가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시세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바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잡히면 이게 바닥이야. 이렇게 보면 바닥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딱 평평하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안 나오고 지랄을 하거든요. 막 그냥 뭐 난리 어우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네. 이 폭도 막 30% 40%씩 막 되고 막 재수 없으면 막 50%도 까져요. 네. 이게 10,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5,000원까지 내려가고 이게 다 바닥이야. 네. 무슨 이런 개 같은 바닥이 있습니까 그러지만 이게 개 같으니까 바닥인 게요. 더러우니까 바닥이고 지저분하니까 바닥이고 아주 그냥 네, 상종하기 싫은 막 그냥 토 나오는 구간이 바닥이에요. 네. 우리가 토를 하면 어디다 해요? 바닥에다 하잖아. 네. 구토가 나오는 그런 바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바닥이에요. 근데 이걸 딱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오늘 내일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쭉 연결이 되면서 그 구간을 딱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 이게 바닥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설 때 매수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해 드릴 게 뭐냐면 네. 악재가 이제 주 초반에 끝날 것이요 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이 바닥일 수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1번 악재가 네. 곧 끝날 거야. 떨고 있니? 곧 끝날 거야. 그거에다가 네. 지금이 바닥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이 바닥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에다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오늘 올려드린 게 하나 있죠. 제 거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네, 다 보셨겠죠? 요거요, 요거. 네. 들어와. 들어와. 연기금 외국인 좀 다 들어와. 이거요. 네. 들어와. 이게 지금 황경민이 그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 린치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들어와. 이거예요, 이거. 응? 이거. 뭐냐면 수급. 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게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해드렸지? 정부가 뭘 하겠다 그랬어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연기금을 투입시킬 수도 있다.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검토 중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웃기는 게 뭐냐면 연기금이 실제로 그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도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 네. 말 한마디로 눈치를 봐야지 되는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 한마디로 눈치를 봐야 된다고. 정부가 야 니네 자꾸 이렇게 비협조역이야? 지금 주가 좀 올려야 되는데 들어와. 좀 들어와.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죠. 오늘 수급은요. 올 매수예요. 기관 외국인 다 매수예요. 그랬더니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무서운 뭐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던졌다. 개인들이 던졌다. 반대였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악재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던졌다. 개인들은 또 받았어. 뭐 이런 등등 이런 얘기 나오겠지. 네. 내가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방송 전에. 자, 여기 한번 나갈 테니까 놀라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얘기해드렸잖아.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욕을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욕 안 해주면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너무 답답하잖아. 짜증나잖아. 당하는 것 같고 막. 그쵸? 그리고 욕이라도 한번 해야지 우리가. 그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개인들이 던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개인들이 던진 거 아니고요. 그냥 밑에서 받아 먹은 거야. 네. 애들이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밑에서 다 받아 먹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먹은 것들을 누가 받았냐면 연기금 외국인들이 받은 거야. 기관 외국인들이 받은 거라고요.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밑에서부터 계속 들어올 거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이 밑에서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주가가 빠지면 매수를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바닥이라고요. 네, 이게 바닥이라고.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어떤 걸로 의미가 결정이 되는 줄 아시죠? 네. 욕을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 또 애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막 욕 이런 이야기 막 하면 안 돼. 네. 욕은 그래서 조카, 신발끈, 뭐 18세 크레파스 뭐 이런 정도만 해야지. 수박 씨발. 그 다음에, 아, 오늘 날 씨발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이게 막 그 욕은 조금 너무 찰지잖아. 너무 원색으로 나가더라고. 그 애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어쩔 TV 이런 건 되게 좋아해, 애들이. 네, 어쩔 TV? 뭐 그런 거 좋아하던데. 네, 요즘에 또 어쩔 TV 할 날이 올라나, 씨. 어쨌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완전 좋은 사람은 약간 변태. 변태 성향이 좀 있으신 분인데. 욕하는 거 좋아요, 혹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러는 거. 뭐 이렇게 콩주머니 던지고 뭐 이런. 안 좋은데, 그런 거. 수갑 뭐 이런 거. 알았어요. 네. 아, 4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저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더 늦게 자잖아요. 같이 합시다. 네. 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매수죠. 매도. 이게 뭐냐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수급이란 이야기예요. 수급.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사는 사람이 적고 매도가 많고 그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는 거야. 이걸 수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받아주겠대잖아. 지금 누가요? 덩어리 자금들이. 개인 자금들은 돈이 많지만 흩어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쌀아기 눈 같은 거야. 근데 쌀아기 눈은 암만 내려도 바람만 불면 확 날아갑니다. 근데 한방 눈은 어때요? 조금만 내려도 그냥 콱콱 뭉치잖아요. 딱 그거야.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자금들은 한방 눈 같은 거야. 이 큰 덩어리가 와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나 안 돼! 딱. 개인들 자금은요. 들어왔다가 바람 훅 불어버리면 확 떠나가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투를 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개인들이 바글바글해. 너도? 나도?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너도 사고 나도 산 주식은 고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다 같이 손잡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네. 가격을 갔더니 천국이 아니라 어디요? 네. 왔느냐. 그래서 염라대왕 앉아있죠. 네. 염라대왕은 누구? 네. 우리 집 대장님들, 네, 와이프분이 딱 앉아가지고, 어서 오너라, 너도 일로 와 앉아. 그래가지고, 뭐에다 물렸어? 그렇게 된다. 절대 조심하세요. 이 천국의 계단은 손잡고 가는 거 아니야. 혼자만 탁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오고 그래야지. 계단 문턱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아무튼, 밑에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밑에서 받아준다. 그게 바로 바닥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악재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 주 초반에 악재가 해소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 초반에. 자, 그러면 지금 14일이죠. 14, 15, 16입니다. 그 다음에 17, 18이에요. 14, 15, 16이고 17, 18인데 16일 날 밤부터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썩을놈의 제임스, 네, 제임스에게 반대 의견을 퍼붓는 연준 의원, 걔 이름이 뭐였지? 뭐 이름이 뭐 하여튼 걔가 있어요. 걔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약간 비둘기. 난 0.5%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 뭐가 나오면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달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장 후반부에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또는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일단은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군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내가
제임스한테 딱 겁을 먹었지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군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주말부터 제임스가 지금 설치고 다녀. 오늘까지도 얘기를 또 씨부리고 다닐 겁니다. 오늘도 얘기한대더라고. 제임스가 아주 탄력받았어. 지난주에 막 0.5% 인상한대야.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골드만이가 이걸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올해 금리 인상 7회 들어간답니다. 뭐 이게 무슨 뭐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도 아니고 막 뭐 점점 커져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소문 같은 거지. 그러니까 어머머 봤어? 옆집 총각하고 뒷집 처녀하고 가다가 인사를 했다네. 아 뭐라고? 사귄다고? 뭐 걔네들이 임신을 했다고? 아 뭐라고? 어머 사실은 뭐 애가 셋이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미친 계속 커지는 거지 뭐 이게.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골드만이 왜 금리 인상을 7회를 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큰 악재가 돼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다면요. 금리 인상 7번 한다면. 나 근데 금리 인상을 1년에 7번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초기에. 금리가 0%였다가 갑자기 7%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본 적이 없어요. 이랬던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왜, 뭐 때문에 어째서 금리를 7번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겁을 막 줬을까? 라는 생각 자꾸 해봐요. 근데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뭔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공포심이 좀 필요했었던 시기였다라면 지금 전쟁 이슈도 있지? 네. 나 이거 얘기 진짜 뭐 전쟁 난대요 막 거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뭐 내가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전쟁 날까? 뭐 제가 또 어제도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뭐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뭐 러시아가 뭐 이제 뭐 이쪽에 가가지고 네 총을 빵야 쏜다든지 뭐 대포를 좀 쏜다든지 뭐 기동훈련 좀 한다든지 뭐 등등의 뭐 보여주기에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조차도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네. 16일날 침공한대야.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까? 선전포고 안 했죠. 요즘에 선전포고 안 하면 안 돼. 아시죠? 나 언제 쳐들어갈 거야? 니네 준비해. 네.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러시아가 나 니네 들어갈 거야. 선전포고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이 16일이란 이야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이든이 한 거예요. 누구랑? 유럽 애들하고 지들끼리 이야기하면서 16일날 침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러시아는 그냥 요 앞에서 군사훈련 하고 있어요. 지네 땅에서 군사훈련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러시아가 16일날 쳐들어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하고 유럽 애들이 16일날 쳐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6일날 러시아가 침공한대요. 러시아가 16일날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된 거지. 선전포고를 이 전쟁에도 이게 있어요. 전쟁에도 이게 규율이란 게 있습니다. 규율. 왜냐면 정당한 전쟁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구리를 당합니다. 전쟁할 때 전쟁 포로에 대한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요.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되고 민간시설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냥 군인 대 군인끼리 싸움이 붙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너희들을 침공할 것이다. 니네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선전포고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다구리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야. 네. 그냥 막 침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쭈? 이 새끼들 봐라. 무력 침공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서방 국가들 안 그래도 무기 쓰고 싶어가지고 안달인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 새끼들 정의를 위하여 널 용서하지 않겠다. 다 세일러문을 변신하는 거지. 삐리링 변신해가지고 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어. 미사일 한 방 날아간다. 빵. 진짜 뭐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쟤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난 쟤하고 좀 붙어야 되겠어. 그래서 나 쟤하고 싸울래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이 와가지고 뭐 중재를 한다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게 안 돼요. 난 꼭 붙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래서 니들끼리 한번 붙어봐.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면 서로 이렇게 붙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중재가 되면 끝나는 거고요. 네. 이게 지 혼자 가가지고 가면 이게 깡패잖아. 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유엔이요.
그게 유엔이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만약에 러시아가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싸움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요. 무력으로 세계 제패한대요. 좋은 건데. 네.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러시아가 머리가 혜태가 아닌 이상은 이거 불가능한 게요. 네. 지도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거 알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대신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무력 시위.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포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나라 연평도에다가 폭탄 발포했던 것처럼 전면전은 안 가죠. 네. 그런 정도 수위는 갈 수 있어. 왜냐면 더 압박하기 위한. 러시아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니네 여기 오지 말란 얘기거든. 유럽 여기까지 진출하지 말란 이야기야. 나토 가지 말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국경 밑에 니들이 오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거든. 네. 나 그거라서 그냥 전면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네. 대신에 러시아가 뭘 가지고 무기를 갖고 있어요. 천황 자원을 가지고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데 지금처럼 그 땅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네. 그 크림 반도든 뭐 단팥빵 반도든 간에 그런 그 내가 이 땅을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그냥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가지고 완전 깨부셔서 이거 내 땅이라고 깃발을 딱 꽂는 거 이런 전쟁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전쟁이지. 그래서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야. 이렇게 되면 3차 대전이든 뭐 이런 거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나라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이런 일은 지금 없을 거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방산주 그런 걸로 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16일이라는 것을 러시아가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 한 가지. 네. 여기서 이제 허점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16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바이든하고 유럽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바이든하고 유럽이 이야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뭔데? 무슨 말이야? 16일 날 우리가 가는 거야? 우리가 전쟁 일으키는 거야? 응? 얘네들은 뭐지? 이렇게 된 거지. 나 16일 날 전쟁하는 거야? 지들의 이야기를 남한테 들은 거잖아. 지금 바이든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16일날 들어가는 거니? 그 얘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네가 얘기한 거예요. 16일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16일날 전쟁을 한다는데 유럽 지금 독일에 독일의 총리 있죠. 독일 총리가 누구지? 올라프. 네. 그 올라프 그 눈사람 있잖아요. 눈사람 당근 콧구녕 있는 눈사람. 네, 올라프가 독일 총리더만 얘가 갔어. 얘가 어딜 가요? 지금 14일 15일 해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15일날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응? 우크라이나 들어갔다가 러시아 들어가요. 15일날 가가지고 거의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다 만나기로 했대. 전쟁 전날 대통령을 만난다고. 네? 전쟁 전날 야 니네 내일 우크라이나 들어가냐? 독일 총리 가가지고 야 그거 니네 내일 들어가는 거야? 그럼 러시아 푸틴이 뭐라고 할까? 우리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해봐. 이게 이해를 하면 이게 답이 나오죠. 그럼 16일날 그래 뭐라도 보여주자 해가지고 야 그러면 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지전에 좀 우리가 들어가기로 돼 있는 것 같기로 하니까 뭐 여기서 뭐 대포라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 독일 총리가 15일날 러시아에 있는데 전쟁 전날 들어가 있는다고?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16일날 안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러시아는 말한 적도 없고 독일 총리가 거기 들어가서 푸틴을 만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난다. 왜? 독일까지 가가지고 하룻밤 잘 거 아니여. 그럼 자고 일어났더니 전쟁이 일어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겁을 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겁을 주는 거지? 응? 아 정박할 수 있죠. 왜? 긴장감을 높여야 되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의미예요? 이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이 긴장감 요걸 가지고서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가. 네. 이 긴장감 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 우크라이나의 긴장감 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가. 생각해봐요.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고, 유럽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뭘까? 뭘까요? 명분을 하나 얻잖아요. 네, 명분. 명분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뭐 핵미사일을 껴안고 뭐 그냥 플루토늄으로 점심을 처먹든 간에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네. 김정은이가 뭐 플루토늄을 뭐 핫도그처럼 돌려 먹든 간에 그거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미국이 얻는 이득이 있을 거고요. 유럽이 얻는 이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얻는 이득이 있을 거예요. 네. 이 각국의 이슈가 들어가서 지금 끼어있는 우크라이나만 불쌍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냥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도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협상에 끼지도 않잖아. 네. 지들끼리 와가지고 중국하고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네 소련 뭐 이런 애들 와가지고 뭐 휴전하자. 네. 아 여기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일어나서 그건 뭐 해가지고 가자고 했는데 그냥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휴전합시다. 지들 맘대로 선 긋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 짝이 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위협의 요소가 아니에요. 위협의 요소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러시아가 여기에다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올라가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천연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모든 천연자원의 가격이 지금 미친듯이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러시아가 얻는 이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뭐 이쪽에 뭐 사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곡물을 전 세계에다가 풀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긴장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 아 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곡물이 한 10%쯤 된대요. 네. 우리나라 전체 그 수입에 네, 그 정도 뭐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대단한 곡창지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네가 그냥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곡물 수출이 안 돼 버린대.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기근에 휘달리는 거야? 아니잖아요. 뭐 그럴 리가 뭐가 있나? 네. 다른 데는 쌀 안 나오겠어. 뭐 안 나오겠어? 네?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이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물가 상승이 또 일어나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겠죠.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포지션보다도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한다.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거 당위성인데 여기다가 조금 더 오바를 쳐버렸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양적 완화가 더 빨리 날 수도 있다. 이건 뭐겠어요? 개인들? 니들? 좀 나갈래? 골드마니가 왜 7회 금리 인상한다고 얘기했을까? 여기서부터 소름이 좀 돋아대는데, 네. 골드마니가 왜 7회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7회면 말이에요.
FOMC가 지금 올해에 7번 남았어요. 이 모든 횟수에 전부 다 금리 인상을 때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응? 니들 나가라고. 이 정도인데 니들 계속 주식할 겁니까? 나가세요.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들도 뭔가 좀 액션을 좀 취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있는 대로만 딱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뭐 그냥 제가 뭐 지금 아침 드라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알고 보니까 뭐 너는 뭐 남매가 아니었다느니 뭐 그런 이상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드라마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지? 감자 캐는 김태희를 만나러. 근데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네. 그것 때문에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네. 러시아도 미녀들 많잖아요. 그렇지.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가 아니야. 나 혼자 다 먹고 싶어요. 잔치상을 크게 벌려놨는데 내가 다 먹고 싶어요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경기 상승의 초입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경기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뭐가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뭐가 됐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고 저기고 엄청나게들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1월 달에 신용이 4조 줄었다가 지금 1조가 다시 들어왔어. 1조가. 또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개인들이 나가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먹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일 때는 항상 개인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처먹지. 근데 이게 뭐 그냥 아침 드라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는 이렇다라고 딱 정답을 우리는 죽어도 못 듣습니다. 얘네들이 원하는 게, 얘네들이 노린 게 그거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거를 우리가 귀에다가 듣지 못할 겁니다. 얘네들이 사실은 그랬어 라는 얘기를 절대 못 듣을 거예요. 왜냐면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침 드라마고 소설이야. 네. 보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손해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손해입니다. 왜냐면 증시 폭락에 대한 포지션들은 얼마나 커질까? 3차 대전이 벌어졌대요. 그럼 우리는 문 닫고 가서 휴가 가야 돼. 쉬어야 되는 거야. 네. 거래가 시장이 멈출 거야, 아마. 다 손해죠. 지금 경기를 막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벌어졌어? 오이씨. 경기가 막 회복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어이씨. 물론 이제 미국이 그런 속내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부채가 많이 커지고 있고 뭐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소하려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상황에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국면을 이용해서 뭐 꼭 그냥 주식으로만 연결하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너희들 다 나가 내가 살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들일 텐데 이게 자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단순하게 주식으로만 얘기했을 때 개인들 지금 이래도 버티고 있어? 니들 큰일 났어. 이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무려 7번 올라가는데 니들 다 죽은 거야. 전쟁도 난데 큰일 났지 않니? 왜 계속 주식을 하고 있니? 주가 계속 떨어지는데 뭐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내는 입장들이죠. 네. 그럼 뭐 뉴스에서 지금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얘기들 다 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거겠지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단순하게 주식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있는 수많은 어떤 이권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미국 상황이 좀 그렇긴 해요. 네. 관심을 다른 데다 쏠릴 수 있는 거. 전쟁. 미국은 전쟁 광이잖아. 근데 상대가 러시아라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를 잘 알고 들어가야 돼.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싫어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유럽 애들은 또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유럽 애들은 싫어합니다. 왜냐면 러시아랑 연결된 게 너무 많아. 그만큼 러시아가 이 천연자원 쪽에서 상당히 네 그게 있죠. 지난번에 송유관 한번 막아 그 가스관 한번 막아가지고 뭐 유럽 여기 동쪽 요쪽 국가들 굉장히 피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라서 유럽이 또 러시아를 이렇게 쉽게 정화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본질적인 것만 딱 그냥 내가 악재요라고 하고 딱 왔다라면 얘만 딱 보고 어이구 악재가 왔구나 할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걸 한번 보자 얘기죠.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얘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때문에 저놈이 나한테 왔는지, 네. 그걸 한번 보자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장이 오늘 뭐 1.5% 빠지고 코스닥이 3% 빠지고 뭐 난리를 쳤어요. 이 부분은 뭐 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빠지고 미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뭐 중국도 빠지고 뭐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 한통속 같은 거다. 다 한통속 같은 놈들이요. 근데 이런 악재는 항상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번 16일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번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침공을 안 했네? 그럼 뭐라 그래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되면서 주가 상승. 금리 인상? 나 그 정도까지 안 하고 싶은데? 연준 위원 발언에 주가 상승. 소매 판매 증가하면서 경제지표 호조, 경기가 좋아진다 해서 주가 상승. 그러면 여기 초반에 털린 사람들은요. 저런 씨발라 먹을 놈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털리고 나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평가라는 논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왜 자꾸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고평가, 저평가에 대한 의미는요. 이게 주가라는 것이 많이 올라가서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에 일어났을 때 이걸 고평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짧은 시간에 일어났을 때 고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맞춰지잖아. 그럼 사실 이것도 미래 가치 미리 반영한 것 뿐이지 뭐 굳이 고평가라고 현재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한 거지 이게 나중에 그냥 들고 가면은 고평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평가라고 얘기하는겨? 나스닥에서 미국에서 왜 걔네들이 자꾸 고평가라고 얘기하고 큰일 났다 얘기하고 뭐 주식이 더 빠져야 된다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지들도 사고 싶은 거겠죠. 네. 우리도 사고 싶은 거겠죠. 사고 싶을 거 아니야.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땅을 하나 봤어. 아니지.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니까 뭐 그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데서 보면은 회귀물이 아주 유행하더만. 회귀. 과거로 돌아간다.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1980년대로 돌아갔어요. 1980년도 너무 멀다. 1970년. 네. 1975년 정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 어딘가에 네, 딱 떨어졌습니다. 강남에 땅이 이만큼 네, 좋은 게 나왔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강남에 땅이 나왔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1975년도로 들어가면 당장 뭐부터 할 거예요? 뭐부터 하실 거예요? 1975년도로 돌아갔어요. 강남에다 땅부터 살 거야. 네. 건물은 안 사도 돼. 네. 강남에다 땅부터 사야지. 네. 왜요? 75년 이후에 강남 개발 계획이 크게 터지잖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사야지. 무조건 사는 거야, 이거는. 네. 강남으로 뛰어가야지. 당장 뛰어가야 돼요. 그 당시는 뭐 침수지역이니 나발이니 그 뭐 개똥값인데 그 가가지고 그냥 하나 주워 먹는 거지. 네. 땅부터 사라고. 가서 강남 땅을 사라고. 이만큼 한 10,000평만 사놓으라고 강남에다가. 그거 아니겠으면 지금 여의도 저기 네 저기 뭐야 국제빌딩이 된다. IFC 올라간 거기 네 거기다가 땅을 사놓든가. 네 75년도에는 삼성이 없었을걸. 저기 1980년대부터 거래가 되지 않았나요?
80년대로 넘어갔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드시든가,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아, 미래에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식을 사고자 하는 놈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식을 사고자 하는 놈들은 미쳤다고 주식을 사겠어요? 좋아지지도 않는데? 말이 쉬운 거지만 바닥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겠습니다. 자선 사올까요? 주가를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을 뭐 달라고 사? 자선 사올 거냐고요. 아니란 이유. 뭐 자선 사업가가 아닌데 뭐 밑에서 바닥에서 주식을 삽니까? 왜 사주는 거요? 주식을 사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을 내려고요. 뭐 국민들을 뭐 위해서, 개미들을 위해서요? 어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래가지고 니들이 공매도를 치냐 이거지. 아이고 그렇게 개미들을 위하는 분들이 그렇게 공매도를 쳐대고 그냥 그렇게 뭐 무차입을 하고 막 그 지랄을 떠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딱 차고 앉아있는 거지. 그냥 꽉 껴차고 앉아가지고 어허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야 나가. 네. 목욕탕 봐봐. 목욕탕에 딱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딱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여기 사람들이 꽉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서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를 딱 피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작은 놈들은 이제 슬그머니 빠져나가지. 이게 뭐겠어? 에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인기척을 내냔 말이야. 뭐 때문에 어째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매도를 좋은 면으로만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공매도도 좋은 면으로 보면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쁜 면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제도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되지 않아. 공매도가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얘네들이 말하는 거 순기능이라고 하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공매도를 때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즉 거품이 더 많이 커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공매도가 막아준다. 이게 순기능이다 이거죠. 즉 거품이 너무너무 커지는 것을 방어한다. 더 큰 피해를 막는다. 이게 순기능인데 문제는 이런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외국이나 기관들 뭐 그냥 무차입에다가 뭐 무기한에다가 막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가를 빼서 더 싸게 사고자 하는 목적으로다가 공매도를 이용해 버리니까 여기서 맛이 가는 거지. 그죠?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못 해드려요. 뭐 사다 팔아라 이런 얘기는 못 해드리니까요. 그냥 방송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게 원래 의미는 좋은 거예요. 네. 내려갈 때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양방향으로 또는 거품을 막아준다. 또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 뭐 등등등 순기능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거겠지. 개인도 공매도가 지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는 공매도와는 완전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물론 이제 뭐 그거는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외국인한테 안 받잖아요. 개인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금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축 중에서 양을 제일 안 키운다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서. 네, 이 이야기했다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가축 중에서 우리나라는 양을 제일 안 키우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내서. 그 얘기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아씨, 이런 아재랑 내가 같이 양도소득세 개인들이 그래서 안 키운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그렇대. 네, 아재 개그였어요. 참 뭐 그 제도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어디에요?
이 대선 때만 반짝 해가지고 뭘 이렇게 조정을 하겠네, 뭐 개선을 하겠네, 그런 얘기들 하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그냥 대선 때만 나오고 나서 그냥 사라지잖아. 응? 그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 바로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지하철 여기 생긴대요. 그래갖고 아싸라비아 뭐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째 저러고 있어. 국회의원이 2번 바뀌었어. 2번 바뀌었는데 나올 때마다 그 얘기하고 있어. 곧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하철역 가가지고 네, 그 사람이 막 아침에 저거 하고 있길래 내가 당신 찍어주면 진짜 해줄 거냐 그랬더니 진짜로 하겠대. 안 했어. 또 새로운 사람 또 뽑아야 돼. 이제 네, 4월인가 총선 또 있죠? 네, 또 뽑아야 돼. 네. 아, 나 골 때린단 말이지. 골 때린단 말. 딱 그때야 그냥 이거 이용해 먹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피곤해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때만 반짝 또 해놓고 나서 또 흐지부지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리고 뭐 일부 대형주 주가 많이 떨어진 종목에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요, 연기금이 들어와요 등등등. 이거는 순수하게 매수일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의 환매일 수도 있습니다. 매도한 거는 공매도를 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뭘 해야 돼요? 다시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환매가 일어나는 것도 순매수로 잡힙니다. 녹취될 것도 없어. 그냥 다 방송에 다 돼 있고 뭐 선점 복부에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추진 중. 네.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아. 그래서 근데 솔직히 거기 지하철이 지금 삽이라도 떠야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네? 삽이라도 떠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뭐 10년 후에 개통이 되든 20년 후에 개통이 되든 뭘 할 거 아니야. 삽도 안 뜨고 있어. 이런 젠장할 거 그냥. 내가 가서 그냥 다 구멍을 뚫어버릴까 보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 집 앞에 이마트가 있는데요. 이마트 앞에 막 이렇게 뭘 땅굴 이만큼 파놓고 뜯어놨더라고. 그래갖고 야, 지하철 공사하나? 그랬더니 무슨 가스관 공사한다고 씨. 열수송관인가? 그런 공사한다고 지랄하고 뜯어놓고 씨. 그랬대더라고. 아마도 내 살아생전은 못 볼 거. 그때는 지하철이고 나발이고 못할 거야. 그때는 내가 그 지하철 타려면 경로석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네. 경로석에 가가지고 이런 내가 이걸 타려고 내가 아직까지 여기 살았지 막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난 진짜 오기로다가 막 버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출입문 바로 옆에 여기 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면 앞에가 훤히 보여서 참 좋아. 그래서 난 이 자리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앉으라고 딱 앉아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내렸어. 근데 이 사람만 안 내리는 거야. 아씨, 그래갖고 나는 계속 거기서 오기로 여기 앉아서 가겠다고 끝까지 갔다가 종점까지 갔네. 내가 가끔씩은 미련한 적은 있어요. 이 사람 되게 나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다 비었거든요. 이 사람은 버스에 이 사람하고 나밖에 없어서 기사하고. 근데 나는 여기 붙잡고 서 있었던 거지 계속. 비켜라. 비켜라. 아이씨. 괜히 고생했어. 그냥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에이, 이런 오기는 부리지 마세요. 네, 이런 오기는. 네. 잘하셨어요. 네. 27이라서 서 있었던 거지. 네. 이제는 그런 짓 안 하죠. 네. 그냥 이제는 그냥 아무 때나 막, 일단 자리만 나면 가방 먼저 던지고 딱, 네, 에헴! 그러고 딱 느긋하게 가서 딱 앉아있죠. 분명히 긴장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뭐 이 잘생긴 새끼가 왜 이렇게 여기 있지? 관심 있나? 번호는 언제 따지? 막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나는 관심 없는데. 네. 그랬겠죠. 나는 이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건데 비켜 이씨. 네. 근데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딱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한번 물은 거는 안 놔야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물은 건 안 놔야 되겠다. 네, 왜냐면 나는 저점에 사가지고 나는 믿고 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냥 쉽게 정리를 하자면, 네, 그때 앉아 계신 분이 여자죠. 네. 그래서 저거 했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아니, 그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뭘 앉아 있는데 뭐 어떡해요. 그냥 앉아 있었으니까 자기가 내릴 때 내려야지 뭐 중간에 그렇다고 내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기사가 왠지 힐끗힐끗 자꾸 쳐다보더라고. 뒤에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여기만 앉아야 되니까. 네. 뭐 부담스럽거나 말거나 나는 그건 모르겠어. 내가 여기 앉아야 되겠다는 1년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종전까지 갈 줄 몰랐지. 저도 종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종전까지 갔어. 아이씨 진짜. 그리고 한참 걸어왔어요. 집까지. 아 짜증나. 그때 생각해도 열받네. 네. 왜 그랬지 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렇게 딱 붙잡고 종전까지 그냥 그게 이상하게 갔는데 맺어질 수 있겠어? 그게 불가능하지.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자리를 빌어 혹시라도 지금 주식하고 계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좀 드릴게요. 그 미친놈이 나였어. 네. 그건 나도 모르죠.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잡아놔가지고. 아무튼 그만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어디로 잠깐만 빠지면 그냥 돌아올 줄을 몰라. 이 방송이 이게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네. 뭘 또 무서워. 벌건 되냐지. 자 아무튼 네 정리를 할게요. 악재가 있고 시장이 더 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바닥이라는 느낌이라는 얘기죠. 자, 이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뭔 애를 놔 또. 점점 이상하게 가지. 안 돼. 점점 퍼지지 마요. 네. 여기서 딱 멈춰.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멈춰. 아시죠? 멈춰! 네.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악재가 있고요. 주가가 더 빠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이라는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미 수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날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전부 다 순매수로 들어와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뭐 뉴스에서는 개인들만 던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뉴스에서 개인들만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말을 바꾸면 뭐가 되겠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였어 라고 하면 되잖아. 기사를 뭐 지금 악재로 인해서 뭐뭐뭐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았다. 이게 아니라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였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뉴스라는 것이 근데 공포라는 것을 더 조장해야지만이 클릭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거죠. 네, 생각해 봐봐요. 성투사가 길거리에서 5만원을 주워가지고 경찰서에다 돌려줬어. 이건 기사거리가 안 돼. 근데 성투사가 길거리에서 5천원을 주워가지고 도망치다가 경찰에게 잡혔어. 이건 기사거리가 되거든요. 응? 이게 언론의 문제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 더 공포스러운 걸 잡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수급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고 연기금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주가의 저점은 기관이 잡아줬다는 얘기죠. 뭐 물론 여기서 주가가 더 흔들리거나 뭐 더 빠지거나 뭐 그런 작살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바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지난번은 그냥 학습 구간. 이래도 안 빠질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뺐으면 많이 던졌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더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게 있죠. 그렇지 않고선 1월달에 이렇게 미친듯이 많이 뺄 리가 없어요. 사람들 위쪽으로 보내놓고 다 죽이는 거거든. 저 당시에 여기 시점 지난 9월달, 10월달, 11월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얘네들 다 죽여버렸죠. 손절 매도가 이때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로 넘겨 들어왔냐면 개인들을 다 어디로 몰아갔어요? NFT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배터리 소재부터 시작해 다 카카오 뭐 IPO 정보들 다 글로 들어갔다가 아주 죽여버렸지. 또 죽여버렸어. 네. 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죽어라 하는 거야. 근데 이때 안 죽으니까 또 죽이는 거죠. 지금은요. 지금은 근데 이때는 받아주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또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을 잡으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 문제는 개인들의 물량을 얼마만큼 빼돌리느냐, 얼마만큼 빼뜨리느냐, 얼마만큼 받아먹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손을 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빼고, 우리는 빼고.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손 놓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요. 팔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팔아줘야 돼요. 겁먹은 사람들 있죠. 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옆구리만 한번 찔러도 울어버린다고 왕 그러면서 팔아버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팔아야 돼. 그런 물량들을 가지고서 받아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많이 안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이다라는 거. 바닥이 지금이 저점이다가 아닙니다. 바닥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이 근처 구간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일정 구간을 형성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거기 위치. 그래서 시장이 바닥이라는 전제를 갖다 놓는데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16일을 기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주 초반은 악재, 내일도 쳐맞을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면 이미 다 패는 까발린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조차도 지금 얘네들의 패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을 수 있겠어? 네. 해결이 된다 쪽으로 가게 된다면 주 초반 빠르면 내일 오후 정도라도 주가가 네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6일까지는 봐야 돼. 왜냐면 16일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16일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숫자를 통과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야 그래요? 뭐야 전쟁 안 나잖아. 으이씨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전쟁의 위험이 있거나 시장이 폭락할 것 같으면 절대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미친놈들이 뭐 달라고 주식을 사겠습니까? 걔네들은 도대체 왜 사고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왜 하이닉스를 사고 왜 삼성전자를 사고 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그냥 나올 거란 얘기죠. 공포에 떨고 있는 건 누구야?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밖에 없어요. 네. 아유 겁먹어라. 아우 그냥 무서워라. 막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에다가 욕을 집어넣은 거잖아. 욕 나올 정도 떨어지면 바닥에서 내가 욕을 한번 해버렸잖아요. 이런 네. 네. 오늘 장중 시황을 들어보시면 욕이 들어가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꼭 혼자만 들으세요. 이어폰 꽂고.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까봐 그거 욕 나가는 소리도 좀 줄였어. 음성 시그널이 이 정도가 내 목소리면 그 욕 나가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작게 녹음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시장은 그냥 사실 걱정을 하고자 한다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또 막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보면은 또 그것도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쁘게 생각해도 끝이 없고 좋게 생각해도 끝이 없고 네 근데 뭐든지 정도가 중요하죠. 네 중간 정도. 그래서 그냥 뭐 나쁜 생각도 하지 말고 좋은 생각도 하지 말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시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고 느긋하게 네 시장이 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대응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일단은 버티세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버티고 뭐 기다려주고 매수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반등할 때는 매수를 또 조금 해주고 더 확장해주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잘 되실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뭐 지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금까지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네? 묻고 따블로 가야지. 네 신사답게 하자고. 젊은 친구 신사답게 그거 네 신사답게 하자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팔면 되는 거야. 답은 거기에 정해져. 안 파는데 뭐 지들이 어쩔 거예요. 뭐 빨간 딱지 갖고 차에 붙일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어쩔 건데 지가 네? 와가지고 막 뺏어갈 것도 아니고 지들이 더 비싸게 팔아야지 나한테. 지들이 정말 갖고 싶으면 내가 10,000원에 사갖고 있으면 20,000원에 해주면 내가 팔겠다 이거야. 네. 나 수익 나게 해주면 팔겠다 이거야. 그러면 올려줘야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겁먹은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해서 니들 다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라고 하고서 강제로 뺏어가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알밖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들은 쫓아내도 집주인은 못 쫓아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세입자들은
계약이 끝났어요.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은요. 어떻게 나갈 거야? 집을 팔아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집 안 팔 건데요? 좀 돈 좀 더 드릴게. 나가세요. 이거 해야지. 그럼 내가 주식을 샀는데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나는 원금 이거 나 손해보고 못 나가. 그럼 어떻게 할게요? 웃돈 던져줘도 내가 그 손해보상 다 해줄게요. 나가실래요?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갈게. 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네. 이거 내 거야, 내 거. 삼성전자 내 거고 하이닉스 내 거잖아. 내 거. 내 주식이요, 내 주식. 네. 내 거. 내가 어제 빌려온 거 아니잖아요. 네? 빌려온 거 아니잖아. 내 건데 뭐 주식수가 변했어요? 주가가 떨어졌을 뿐이지. 주식수가 변한겨? 10주 있던 게 9주로 줄었어? 아니잖아. 그 싸졌으면 좀 더 사요, 그냥 막.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어쨌든 주식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자꾸 걱정하면서 주식을 빠뜨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음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진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가는 거야. 네. 어느 날 갑자기요. 그것만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싸진 게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지금 아직 안 사도 돼요. 싸더라도 더 싸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사지 마시고 매수해도 다 때가 있습니다. 돌아설 때도 있고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 천천히들 가세요. 네. 바닥은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오랫동안 줘요. 그냥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네. 홈쇼핑에서도 이 구성은 절대로 안 나와요. 어머 만감 임박 이번 방송이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다음 방송에 똑같은 게 또 나와. 물론 구성이 약간 바뀌어요. 네, 예전에는 똑같은 이 구성 절대 안 나와요 해가지고 샴푸 12개에다 린스 하나 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샴푸 12개에다가 샴푸 하나를 더 줘요. 즉 린스를 안 주고 샴푸를 줘. 구성은 달라진 거 맞잖아.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팔아. 다음 기회가 또 온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아니어도 다음에 잡을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인내심과의 싸움이고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12시까지 뭔 장사를 해요. 빨리 들어가요. 네, 이제 방송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 내일 낮에 13시 30분이요. 13시 30분에 또 무료 방송이 있죠. 네, 그때는 88TV도 같이 연결되니까 13시 30분에 또 오셔서 네, 내일 낮에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내일 15일이잖아요. 전쟁 전날이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비 오는데 밖에 나가지 마세요. 날씨 춥습니다. 네.